요즘 코로나 사태로 레이오프 되는 사례가 여러 회사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마지막 근무일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실업급여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이제 이웃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 그 고용보험 신청, 여기서는 EI라고 하죠. Employment Insurance. 요거 신청하는 방법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처럼 이제 회사의 휴업 조치로 인한 레이오프 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EI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머니의 라스트 네임, 어머니의 성씨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온라인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머니의 처녀적 성, 그러니까 결혼 전의 성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를 포함한 현 거주 주소지,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인데요. 그 수표 같은 데 보면은 그 트랜짓 넘버, 인스티튜션 넘버, 어카운트 넘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또 회사에 요청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명, 회사의 주소지, 회사 전화번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 사유, 그리고 그 회사에서의 첫 근무일,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그리고 ROE라고 하는데요. Record of Employment라는 그 고용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한데요. 회사가 직접 서비스 캐나다로 보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오프 레터에 We will file your record of employment with Service Canada electronically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ROE를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캐나다에 보낼 거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청은 일단 요게 필요 없이 신청 절차는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직접 서비스 캐나다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거나 이제 신청이 다 완료되면 그 담당 서비스 캐나다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주소가 안내가 되는데요. 여기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수입이 다를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수습이 끝나면서 시급이 약간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입하고 올해의 수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회사에서 하면서 바로 HR 담당자에게 요 수입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 타이틀과 그 잡 타이틀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홈페이지 접속을 해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청은 크롬을 통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크롬에는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번역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크롬을 통해서 이제 구글에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E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좀 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EI Regular Benefits Apply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붙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EI Regular Benefits Apply에 Apply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면 이 구글 번역 기능을 클릭해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아주 매끄럽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구글 이 버튼이 여기에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셨을 때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지금은 이 버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번역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먹히지 않는다 하실 때는 이 크롬의 설정이 그 번역을 한 설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언어가 나오는데요. 언어에서 이 언어로 된 페이지에 대한 번역 옵션 제공, 요거를 활성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활성화하시고, 요 안에 원하는 언어 추가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저는 다시 영어로 돌아갈게요. 어플라이에 대한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ready to start 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뭐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start application 이렇게 하면은 시작이 됩니다. 자, important notice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 있는지 we are currently receiving high number of 되게 EI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technical difficulties 기술적인 문제로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뭐 나중에 다시 해달라. 뭐 이런저런 설명 다 이거 영어로 해석해서 보기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영어로 신청을 하기로 작성했고 온라인 세션을 시작하면 프랑스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영어로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프랑스어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그래도 프랑스어보다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72시간 이내에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려고 하면 번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간에 보면은 저기 레퍼런스 번호를 하나 줘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뭐 사이트 접속이 끊긴다거나 이러면 다시 그 레퍼런스 번호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냐라고 지금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no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Type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해서 여기 보면은 당신 이제 클레임 하려는 게 그 직원에 대한 거냐 번역을 해서 보자면 직원을 위한 거를 청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청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네요. 직원을 위한 혜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부분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nefits for employees 우리는 직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Reference code 그래서 여기에서는 Are you part of a group of employee in an apprenticeship program, work sharing program, a group layoff situation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어떤 파트로서 그 레퍼런스 코드를 미리 받아놓고 네가 이거를 신청을 접수를 하는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도 캐나다 경험이 길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EI를 신청할 것을 알고 이렇게 그 신청 코드를 주나 봐요 미리. 그래서 yes를 하면은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저의 경우는 그렇게 뭐 회사에서 코드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no를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여기 베네핏 타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회사에서 이 경우에 regular benefit을 선택하라고 알려줬어요. You have lost your job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자기 잘못이 없이 이제 직업을 잃은 거고. 그 다음에 you are able for and able to work but can't find a job. 요거를 이제 선택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continue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regular benefits 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래서 뭐 씬 넘버랑 어머니의 뭐 처녀 때적 성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랑 뭐 너의 주소 막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continue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기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씬 넘버하고
date of birth, 뭐 생년월일,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뭐 last name at birth.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결혼한 여자들의 경우에 이제 결혼 전의 성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의 처녀적 이름. 그런데 mother's family name at her birth. 그 어머니의 처녀적 그 성을 포함한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네요. 네, 이렇게 identity validation 이렇게 해서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정보들이 이제 다 맞으면, 틀리면 previous 뒤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시고요. 맞으면 이제 continue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 패스워드, temporal 패스워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중간에 접속이 끊긴다거나 해가지고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끊어졌을 때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신청하던 그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이제 완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한 패스워드니까 요거를 잘,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하시고 continue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창에 보면 personal information에 뭐 이 서비스를 영어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프랑스어를 선호하는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저는 영어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또 뭐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또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정보를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telephone number for message or TTY, TDD numbe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TTY, TDD가 뭔지 궁금하시면 여기에 information, 그러니까 뭔지 궁금하다 하면 여기 information I 표시 이걸 클릭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device enable deaf or hearing speech impaired, 그러니까는 귀머거리라든지 뭐 듣는 데 있어서 장애인인 사람들을 위한 뭐 디바이스 뭐 이런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 익스텐션은 뭐 내선 번호라든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넣으시면 되고, 메일링 어드레스 여기다가 그 우편 번호를 치고 여기 주소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밑에 주소 일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번호, 번지수 이런 것만 넣어서 주소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is your residence address different than your mailing address? 그래서 만약에 그 거주 주소가 메일링 주소랑 다르냐, 같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같기 때문에 no를 선택했습니다. continue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program and services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에 사는 이렇게 특정 그 뭐 Indigenous Relationship Northern Affairs Canada as an Indian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캐나다 원주민에게 주는 무슨 어떤 혜택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인지 이게 적으라는 것 같아요. 스테러스 인디언인지 뭐 넌 스테러스 인디언인지 이누이트인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저는 이 자세하게 내용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당이 안 되는 거는 대충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인컴 텍스 인포메이션 해서 나왔는데요. 일단 요거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수 정보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베이직이냐 베이직 앤 스파우스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캐나다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저의 그 피부양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베이직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if you declare your spouse as a dependent on your income tax return,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인컴 텍스 리턴을 할 때 네 배우자가
너의 디펜던트라고 네가 해놨으면 이거를 선택하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direct deposit. 그래서 have you used direct deposit on your previous claim for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이게 그 고용보험을 뭐 이전에 신청하기 위해서 네가 다이렉트 디퍼짓을 사용한 적이 있냐? 아마 다른 사유로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입력한 정보가 있을 테니까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니까 no를 선택했고요. banking information은 이제 물어보는데요. 저는 은행 정보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I have my banking information with me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없으신 경우에는 I do not have my banking information. 지금은 당장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provide 하겠다.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뭐 I cannot use direct deposit. 이거는 뭐 그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continue 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irect deposit, banking information 은행 정보 입력하는 난입니다. 자, 요거는 은행을 선택하는 건데 TD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은 4번입니다. 제가 TD뱅크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눈에 띄어서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branch transit number랑 account number 이런 건 넣으셔야 돼요. If this is a joint account, provide the name of the other person. 이거는 만약에 계좌가 조인트 어카운트일 경우에 부부인 경우에 이렇게 조인트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뭐 다른 그 조인트에 해당한 다른 사람 이름도 넣어라 이런 건데 필수 정보가 아니긴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넣었고요. 이 정보들 넣어야 이제 다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넣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other personal information. 그래서 indicate your highest completed level of education. 이게 이제 그 최종 학력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e you a member of a union or professional association? 어떤 그 유니언 뭐라 그러죠? 뭐 노동조합 그런 거죠? 그런 거나 professional association 전문 어떤 협회에 가입 중이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no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대학 졸업자다, university 이렇게 선택해서 넘어갑니다. last employer information 여기가 이제 회사 정보를 넣는欄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넣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어디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회사 이름하고 여기에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첫 근무일, 마지막 근무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with this employer? unknown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도 스텝이 많으니까 이거 다 뭐라고 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회사 이름을 적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 첫 근무일은 꼭 그 맨데토리는 아니네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고 컨티뉴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정보를 대강 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오면 reason for sepa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제가 이렇게 저희 회사 정보는 아니고 이렇게 허위로 넣었어요. 첫 번째 거를 선택했어요. There was a shortage of work, includes closure due to COVID-19. 어제까지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까지는 여기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를 선택했고요. Continue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rate of pay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그 HR 매니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가지고 per year로 해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before deduction이니까 뭐 이제 세금 이런 거 떼기 전에 뭐 그런 거 적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거 어차피 뭐 그런 소득 정보 같은 게 다 정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맨데토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시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왔더니 이제 잡 타이틀 인포메이션을 넣으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 타이틀의 일부분을 이제 쳐보면 그렇게 해놓고 서치를 하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덴탈 테크니션이니까 아이고 덴탈 이렇게 치고 search job titles 하니까 덴탈 뭐 테크니션이 어디 나올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This is the job title you have selected 해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해서 continue 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ROE information. 그래서 마지막 고용주가 이제 그 record of employment를 이제 뭐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We need a record of employment covering this period work to process your claim. 그래서 이 클레임을 진행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이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I have a paper record of, and will submit or have submitted to Canada or my employer submitted the record of employer electronicall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다. 제가 선택한 거 이거 두 번째였다. 왜냐면 아직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I requested or will request the record of employment for my employer. 아니야. 뭐였더라? 네. To be submitted promptly. 이거를 선택했었어요. 이걸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선택을 안 했, 아직 그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그 회사에서 이것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미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실 거고요. 저처럼 이제 고용주가 제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tinue 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걸 영어로 먼저 볼게요. Other employers. 그래서 in last 52 weeks, did you have any other period of work?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다른 고용주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잡을 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퇴근하고선 다른 데서 투잡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수입까지 다 같이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건지, 하여간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없으시죠?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no를 선택하고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ROE를 제출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ROE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뭐 이 ROE를 제출해야 되는 거는 너의 책임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려면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받을 때까지 청구가 완료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Continue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 이후로는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런 뭐 퀘벡주에서 해당되는 뭐 인슈런스 플랜 뭐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냐 지난 2년간. 저는 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퀘벡이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재 보상을 통해 수령을 했습니까? 영어로 보면은 Have you received? 받은 적이 있냐라는 거죠. 저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영어로 보는 게 의미가 더 명확할 때가 있어요. 한글로 보면은 조금 번역이 완전히 이렇게 품질이 되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No를 클릭합니다. No를 클릭하고 Continue 하면은 그 다음에 Are you now or will you receiving a pension within? 그래서 뭐 52주 안에 무슨 펜션을 받을 거냐?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No 하고 continue 하고요. 그 다음에 business relationship information, family relationship with employer. 고용주와 어떤 가족 관계냐 뭐 이런 건데 전 아니죠. 그리고 shareholder, 주주냐는 얘기죠. 회사에. 아니요. 그리고 sole owner or partner in business for which
뭐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한글로도 확인하시면서 내용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ariable best weeks.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더라?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in the last year. 작년에 22주 미만으로 일했냐? 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자, 대충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와, 변수 최고주 계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어떤 캐주얼 잡이나 파타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저같이 평범하게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그냥 그렇게 일하는 풀타임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주 미만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난 52주 동안 수입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이제 풀타임인 경우에는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workforce history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HR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R 매니저가 쭉 읽어봐. 근데 대부분 노일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workers compensation 그 수령자냐? 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medical reason 의학적인 이유로 일할 수 없냐? 아니죠. 그리고 뭐 아휴 번역을 해서 볼까요? 그룹 임금 손실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으로 인한 뭐 아니. 지정기관에서 추천한 교육과정에 있느냐? 아니. 감옥에 있냐? 아니. 임금 근로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불을 받냐? 아니. 회사에서 주는 거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먼저 보면 Are you self-employed other than fishing or farming? 그러니까 어업이나 농업 이외에 이제 종사하는 그 자영업자냐? 아니죠. Continue 합니다. Farming information. Do you or will you declare farming income? 이게 farming으로 뭐 인컴이 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린 아니죠. 그 다음에 course or training program. 무슨 네가 어떤 코스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할 것이냐 아니죠. No. Continue 하고요. 그 다음에 Did someone assist you in completing the application? 누가 너 대신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도와주고 있니? 대신 누가 해주고 있냐는 거죠. 아니죠. Continue. 그 다음에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그 끝부분으로 왔어요. 지금 뭐 이거 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왜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입자가 그 알아야 되는 사항들 막 그런 거 안내해 주는 거 계속 이런 게 나와요. 뭐 서비스 캐나다의 책임 어쩌고 저쩌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읽어보고 continue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일단 영어로 바꿔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읽어보고 이제 continue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죠.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이거 다 읽어봤고 이해를 했다. 이 책임과 권리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이 책임과 권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continue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서밋이 있잖아요. 제출하기 전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증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이고
위의 증명을 수락하고 온라인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제출이 되겠죠. 이거 포기하고 싶다고 선택하시면 제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서밋을 누르면 이제 신청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서밋을 안 누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기재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허위 정보죠. 그래서 제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거는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이거 제출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서밋을 누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서밋을 누르시면 요런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게 그 마지막 페이지, 신청 완료된 페이지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서밋을 누르시면 요런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름이랑 뭐 first day, last day 보여주고 여기 confirmation number, 이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할 수 있는 버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출력을 하셔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좀 밑에 부분에 이렇게 뭐 서비스 캐나다 센터 런던 해가지고 PO 그 사서함 주소랑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if necessary, mail any documents or additional information to 해갖고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ROE 같은 경우에 추후에 제출을 하시거나 할 때 이쪽으로 우편을 보내시거나 이제 하시면 되니까 요거 안내하는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죠? 이게 그 구글 번역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잘 활용하셔서 하신다면 충분히 영어가 완전히 능숙하지 않으셔도 혼자 잘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으면